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 람보르기 우루스, 사이버트럭에 압도당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미래형 디자인과 인상적인 스펙으로 유명한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하고 아이코닉한 SUV 중 하나인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압도했다. 드래그레이스 비교 테스트로 유명한 카와의 맥 왓슨이 주최한 최고의 슈퍼카와 사이버트럭의 드래그레이스가 최근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에서 열렸다. 우루스와 맞붙은 사이버트럭은 트라이모터가 장착된 모델로 차체 무게가 무려 6,799파운드에 달한다.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차체 무게는 2,199kg으로 양 차종 간 884kg이나 차이가 난다. 이런 엄청난 무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트럭은 최대 845마력과 930Nm의 강력한 토크를 발휘한다.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4.0L 트윈터보 V8 엔진을 탑재 650마력의 출력과 850Nm의 토크로 엔진차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성능과 속도를 낸다. 사이버트럭 최초의 드래그레이스에서 엄청난 무게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트럭은 우루스를 압도하며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다. 사이버트럭은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즉각적인 토크와 사륜 구동으로 고성능 전기차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입증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번 드래그레이스에서는 멋진 볼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성능 테스트에서 전통적인 연소 엔진 슈퍼카를 능가한다는 시시를 입증했다. 중국 아이폰 등 외국폰 금지령 확대. 날벼락 맞은 애플. 중국 정부가 애플의 아이폰 등 외국 브랜드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을 확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중국의 최소 8개 성에 있는 다수의 국영기업과 정부 부처가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토종 브랜드 휴대전화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역은 세계 최대 아이폰 공장이 있는 허베이성을 비롯해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등이다. 이들 지방의 하위 도시에 있는 작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구두로 같은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9월에도 베이징과 텐진 지역 공직자에게 외국 브랜드 휴대전화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중국의 전례 없는 이번 조치로 애플과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휴대전화 시장의 일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애플은 매출의 2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는 더욱 어려운 판매 환경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얼마나 많은 정부기관이 이 같은 지침을 내렸는지 불분명하지만 중국에서 성장을 지속하려 애쓰는 삼성과 애플의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애플과 중국 당국은 블룸버그 통신의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월 아이폰 금지령이 외신에 보도될 당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애플 등 외국 브랜드 휴대전화의 구매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법규와 정책 문건을 내놓지 않았다며 정부 차원의 금지령을 부인했다. 베이조스, 내가 아마존 CEO에서 물러난 건 이것 때문.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최고 경영자 자리를 내려놓은 이유에 대해 밝혔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아마존 CEO 자리에서 물러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프 베이조스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아마존을 떠나서 아쉽지만 블루 오리진을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CEO라면 그 회사를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바쳐야 하는데 블루 오리진이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웠다면서 블루 오리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기 위해 아마존 CEO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제프 베이조스는 지난 1994년 시애틀의 작은 차고에서 아마존을 창업한 바 있다. 이후 27년 동안 아마존을 이끌다 2021년 7월 5일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베이조스는 현재 대부분의 시간을 블루 오리진에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본 적이 없다며 고통스러운 날도 있지만 대부분 즐겁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블루 오리진은 베이조스가 2000년에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과 경쟁하고 있다. 블루 오리진은 지금까지 뉴 셰퍼드, 뉴 글렌, 블루문 총 3대의 로켓을 개발한 상태며 오는 18일 뉴 셰퍼드 로켓 발사를 목표하고 있다. 뉴 셰퍼드 로켓 발사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약 15개월 만이다.
AI로부터 일자리 지킨다. MS, 빅테크 최초로 노조와 AI 파트너십.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최대 노동단체와 손잡고 인공지능 기술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빅테크 최초로 노동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MS는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조직회의와 AI 개발에 근로자의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AI 개발을 선도하는 빅테크와 노조가 공식적으로 AI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AI에 의한 일자리 위협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MS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자 교육, 정책 지원, AI 기술 개발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MS는 2024년 4분기부터 AI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AI 학습 세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3년간 AI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험 워크숍을 개최할 방침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AI 기술 도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 서밋을 열고 노동 지도자, 근로자, MS AI 개발자, 연구원, 비즈니스 리더 등이 함께 근로자 중심으로 기술을 공동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MS는 노조에 맞서 반노조 캠페인을 벌이지 않고 노조를 더욱 쉽게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중립성 조건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노동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AI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즈 슐러 AFL CIO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AI와 관련 기술 개발, 배포 규제에 있어 노동자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로부터 인간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 가속. 레거시 자동차 브랜드들 긴장.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사실상 추월한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는 올해 초 자동차 업계에 오싹한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 속 목소리를 통해 모든 비아디 라이벌인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는 어쩌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진출에 있어 중요한 이점은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은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비아디는 원료부터 완성된 배터리 팩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망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자체 반도체를 설계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 우위는 자동차 산업의 오래된 전설들을 긴장시키게 하는 요소다. 중국의 자동차가 유럽, 동남아시아, 호주 및 다른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도달하는 건 역시 경쟁에 불을 지피는 요소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 확장이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호주에서는 만리장성 차이나가 판매하는 저렴한 전기차가 충전 결함으로 최근 리콜됐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011년 비아디 자동차 품질을 비웃는 데서 나아가 올해 초 경쟁력이 높다고 인정했고 최근에도 뉴욕타임스를 통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매우 경쟁력이 있다고 다시 말했다. 비아디의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로는 미오 샤오펑, 리오토 등이 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성능을 높이는 영국 업체 브릴파워의 앤디 파머 회장은 로이터 통신에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중국 제조업체들에 밀릴 것을 알면서도 저렴한 차량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딜북 정상회담에서 머스크는 중국은 제조업을 매우 잘하고 노동 윤리는 믿을 수 없다며 심지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비아디의 표현대로 옛날의 전설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10대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에 이어 중국 자동차 회사 9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들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